안녕하세요. 코딩웍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섹션 7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섹션별 콘텐츠 레이아웃 그리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섹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개인 포트폴리오에 담을 결과물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퍼블리싱 기본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 섹션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섹션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을지, 어떻게 담을지를 구성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지. 개인 홈페이지를 저랑 같이 뭐 코딩하고 뭐 디자인하고 포토샵하고 뭐 퍼블리싱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실습을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뭐 이유는 그래요. 제가 학원에서 200명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똑같이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를 해도 그 200명 학생이 모두 다 다른 개인 홈페이지가 나와요. 성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뭐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HTML, CSS 조금 배운 사람이 이제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 따라하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섹션별 콘텐츠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를 해서 최종 결과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제한사항 그리고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숙지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첫 번째 섹션은 퍼블리싱을 위한 UI, UX 기능 정의서 준비되었다면 퍼블리싱을 시작하세요. 아니라면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토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UI, UX 기능 정의서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니까 기능 정의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기능 정의서 PDF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세요. 기능 정의서를 개인 포트폴리오에 올린 퍼블리셔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이 취업 면접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경쟁력이 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기능 정의서 샘플 스크린샷이에요. 뭐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PDF 여러분들 이 기능 정의서 샘플은 제가 PDF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할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들이 UI 디자인이 끝나면 저런 식으로 섹션별로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 화면을 내가 어떤 기능을 넣어서 어떻게 만들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웹사이트의 폰트 서식, 그리고 레이아웃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시면 HTML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퍼블리싱을 뭐 경험이 많으신 분은 너무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HTML 구조를 퍼블리싱 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클래스 네임은 뭐로 할지, 이거 부모 요소로 감쌀지, 안 감쌀지, 이거를 UL, LI 목록으로 할지, 그냥 div a 태그로 할지, 그런 것들을 퍼블리싱 하시면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퍼블리싱이 산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UI, UX를 위한 기능 정의서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웹사이트 UI, UX 기능 정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맨 처음에 기능 정의서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타겟 사이트를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타겟 사이트 레이아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나름의 수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넣어서 이미지랑 텍스트를 넣어서 포토샵에서 제작한 UI 디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UI 디자인에서 부분 캡처해서 저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능 정의서 페이지에는 당연히 전체적인 웹사이트, 폰트 서식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체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크기.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컨텐츠 영역을 이걸 몇으로 할지.
1280으로 할지 1100으로 할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 UI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기억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 정의서에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 정의서 같은 경우에 출력을 하고 여러분이 왼쪽에 놓고 보시면서 퍼블리싱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상호작용을 위한 상세 설명.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슬라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라이드 하는 프로그램, 플러그인도 되게 많잖아요. 플러그인도 되게 많은데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테스팅을 해봐야 되죠. 문제 없이 내가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미리 사전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버 이펙트.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호버, 백그라운드 버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퍼블리싱 하시면서 이 색깔이 좋은 거, 저 색깔이 좋은 거 이런 걸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UI 디자인에 보이지 않는 텍스트 컨텐츠 준비.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부분이 저는 타이핑 돼서 세 가지로 바뀌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어떤 텍스트로 바뀔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이 퍼블리싱을 위한 UI UX 기능 정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자, HTML 전체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퍼블리싱 할 때 이 HTML 구조만 보면서 HTML 와이어프레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쫙 이 퍼블리싱에만 집중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세 HTML 구조도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7번 같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 뭐 참고 내용들 같은 거 이런 것들 표시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DF는 여러분 강의의 우측 상단에 수업 자료에서 PDF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화면이 좀 PDF 캡처 화면이 작은데 이제 오리지널 원본을 보면서 어떤 스텝으로 만들게 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UI UX 기능 정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여러분이 디자인 작업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포토샵으로 제가 헤더를 눈을 감춰놨네요. 자, 헤더를 이렇게 감춰놨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무슨 폰트로 쓸지 이런 거 다 소스 산스 프로의 세미볼드에 60픽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걸 미리 다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폰트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높이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드를 통해서 자, 이 컨텐츠 영역을 저는 1300으로 잡았어요. 이런 것들을 포토샵에서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작업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쵸? 이 다 작업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이걸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세이브 포 웹으로 해서 이미지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PPT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PPT로 와가지고 자, 제일 먼저 자, 이미지 자체가 엄청 길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페이지에 담을 수 없죠. 그러면 섹션별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내비게이션하고 이 인트로 섹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하고 인트로 섹션 부분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뭘로 할 거야? 이 부분은 뭘로 할 거야? 이 마우스 애니메이션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 슬라이더 할 건데 슬라이더도 BX 슬라이더, 스와이프 슬라이더, 슬릭 슬라이더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슬릭 슬라이더가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슬릭 슬라이더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는 3개를 돌릴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있지만 저는 크로스페이드 이렇게 투명도가 교차되는 크로스페이드를 할 거라는 거죠. 이런 기능 정의를 다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이핑 애니메이션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타이핑 애니메이션 플러그인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그걸 충분히 프로토타입에서 검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헤더 부분, 내비게이션 부분도 이렇게 기능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기능 정의도 부드러운 앵커 스크롤 할 거고 헤더는 픽스드로 고정할 거잖아요. 그리고 뭐 호버, 라운드 배경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이 나오는 거, 그리고 스크롤 한 다음에 화이트 배경으로 바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됐을 때 로고는 중앙, 트리거는 왼쪽 상단,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전체 서식. 자, 저는 바디 폰트 전체 폰트를 에스코 드림이라는 폰트를 눈누 폰트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넥센 레벨 2 고딕이라는 걸 썼고요. 그리고 영문 폰트를 사용할 때는 소스 산스 프로 600이라는 폰트 웨이트를 썼어요. 물론 이 전체 폰트 서식에서 여러분이 H1 태그는 몇 픽셀, H2는 몇 픽셀, H3는 몇 픽셀 이렇게까지 정해 놓으면 좋죠. 자,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포토샵 자체에 폰트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웹사이트 전체는 100% 너비를 가질 거잖아요. 개방감 있게. 그 다음에 콘텐츠 영역, 정작 콘텐츠 영역은 1300 픽셀. 자, 콘텐츠 영역은 1100에서 보통 1300 사이를 잡잖아요. 그리고 위아래 패딩은 30 픽셀.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퍼블리싱 작업하다가 다소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해진 거에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HTML 구조예요. 자, 근데 HTML 구조가 보시면은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뭘 말하는 거지라고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스나 SCSS, 사스가 이런 식으로 CSS를 퍼블리싱 하거든요. CSS를 만들거든요. 그 사스 방식 같은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마감 태그까지 꺽쇠까지 써서 이 안에 넣으면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헤더 안에 인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자식 요소란 말이에요. 헤더 안에 점이 있죠. 얘는 div예요. div인데 클래스 네임이 이렇고 이 안에 로고라는 div가 있고 gmb라는 div가 있어요. 자, 인덴트가 없이 같은 경로죠. 그러면 얘네 둘은 형제 요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A라는 태그가 있고 A라는 태그는 이미지를 감싸고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GMB 요거를 말하는 거겠죠. 요 GMB. GMB 밑에 A 태그 8개라고 해서 AAAA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 태그 곱하기 8 하면 A 태그를 8개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HTML 구조를 미리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능 정의에서 이 화면 하나에서 웬만한 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블리싱 할 때 고민하지 않아요. 이걸 HTML을 부모 요소로 쌓을 거야, 감쌀 거야, 클래스 네임은 무엇으로 할 거야,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다가 다소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거의 변동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UI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만든 HTML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CSS 애니메이션 줄 거야. 어떻게? 자, 스크롤 후 화면이 보이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오게끔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 탭 콘텐츠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이 탭 콘텐츠도 내가 jQuery로 탭 콘텐츠 할 거야, CSS 탭 콘텐츠로 할 거야 라는 거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역시 HTML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손은 많이 갑니다. 하지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퍼블리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섹션별로 이렇게 끊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 정의서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 슬라이드. 자, 제가 처음 슬라이드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 정의서 PDF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기능 정의서 PDF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용도뿐만 아니라 원래의 목적은 여러분이 완벽한 퍼블리싱, 일관성 있고 거침없는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 정의서 당연히 PPT를 만들면 PDF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PDF를 여러분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 기능 정의서 올리세요. 그러면 취업 면접에 큰 경쟁력이 됩니다. 왜냐면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렇게 기능 정의서를 만드는 경력자도 많지 않아요. 자, 이렇게 기능 정의서를 만들면 일단 면접관들이 이런 거를 올린 신입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지원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하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구나 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퍼블리싱을 위한 UI UX 기능 정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포트폴리오에 올리시면 꽤 큰 경쟁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 정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웹 퍼블리싱 결과물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능 정의서는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결과물을 담는 그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잘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기능 정의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순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테마 포레스트 같은 곳에서 테마 포레스트에서 여러분의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가 될 타겟 사이트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포토샵에서 UI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거의 대부분 확정을 짓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PPT에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넣고 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 뭐 정리되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쫙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텍스트 에디터에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HTML 구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HTML 구조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없는 건 컨테이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는 원래 있는 거니까 컨테이너까지 표시하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바로 밑에 헤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점이 없으니까 얘는 태그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헤더 밑에 헤더 이너라는 클래스를 쓸 거고, 그리고 헤더 이너 밑에 로고라는 애가 있고 GMB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로고 밑에 A라는 애가 있고 A 안에 IMG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넣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와이어프레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GMB 밑에 GMB 곱하기 A인데 괄호 열고 8이잖아요. 그러면 GMB니까 A 태그를 8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런데 보기가 좀 에미수로 하니까 보기가 좀 안 좋게 되네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방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헤더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기능 정의서에 넣으면 얼마나 길고 많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네 줄로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섹션 부분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헤더랑 섹션이 같은 계층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섹션인데 클래스 네임도 웰컴이라고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퍼블리싱 할 때 클래스 네임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웰컴 섹션 밑에 웰컴 이너라는 div를 넣고 그 안에 웰컴 헤딩이라는 div가 있고 그 안에 스팬 h1p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스팬 h1 그 다음에 p가 있어요. 자, 내용은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h1 밑에 em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네요. p랑 같은 계층 하나 둘 셋 네 개 웰컴 btns라고 있어요. 웰컴 btns. 자, 이렇게 있고 웰컴 btns 밑에 버튼이 두 개 있는데 A라는 버튼인데 btn이라는 클래스 네임도 갖고 버튼이 btn의 공통 디자인을 다 갖고 있을 거지만 배경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타트라는 이름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가이드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부분인데 웰컴 이너랑 같은 계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웰컴 이너가 끝난 다음에 마우스라는 di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팬 태그인데 휠이라는 스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HTML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넣기에는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런 방식으로 이제 기능 정의서 이렇게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양도 적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HTML 와이어프레임 구조를 잡는 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그래서 기능 정의서에 요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능 정의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클래스 네임들을 미리 정해 놓는 거, 그리고 부모 요소 밑에 자식 요소를 넣을까 말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상세한 부분들까지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스크린샷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이고 프로페셔널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 정에서 제가 PDF로 올릴 거니까 보시면서 여러분이 계속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기능 정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능 정의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만들 때 이 기능 정의서까지 만들고 이 기능 정의서 PDF로 올리시면 굉장히 면접이나 취업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